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경기도 의회가 파행 끝에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민생복지 예산 대폭 삭감과 지방채 발행 증가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의회가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마찰음이 발생했습니다. 경기도의 내년 예산은 39조 9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지만 내용은 최대 축소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용 의원은 복지국 자체 사업 예산이 40% 넘게 줄었다며 경기도 복지정책의 방향성과 민심을 뒤흔드는 충격적 편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경기가 어렵고 경기도 세수가 부족하다고 해갖고 복지 예산을 이렇게 대폭 삭감한다는 것은 더욱더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정부 지원용 예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영 예결위 부위원장도 도민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런 복지나 이런 국가 매칭이 12% 이상 매칭하게끔 예산을 내려보내서 우리 경기도나 지방자치단체가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지방 정치하기가 더 힘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중앙에서 하는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방자치가 된 것 같은데. 재정난 속 지방채 과다 발행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 최승용 의원은 대량으로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지적했고 민주당 신미숙 의원은 연속 발행은 재정 운영을 위태롭게 한다라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대해 허승범 기획조정실장은 경기도 규모에 비하면 지방채 부담은 크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만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긴급한 상황이 아닌데 채권을 발행해서 활용하는 게 적절한지는 저희도 조금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라고 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도의회 예산결산심의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지만 복지 예산 축소와 재정 건전성 문제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포천시가 희망 2016 나눔 캠페인 포천시 이웃돕기 방송 모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웃돕기 방송 모금은 11일 14시부터 포천시청 광장에서 진행되며 목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기부금은 전액 포천시의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경기 북부 사랑의 열매와 LG 헬로비전 방송이 주관하고 포천시 희망 포천추진위원회, 포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포천시 종합사회복지관이 후원합니다. 이웃돕기 방송 모금에 관한 문의사항은 포천시청 복지정책과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면 됩니다. 포천시는 2025 포천 한탄강 가든페스타 성과 보고회를 열고 올해 축제 운영 성과와 2026년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포천시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대표,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축제의 추진 과정과 지역경제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포천시 관계자는 2026년에는 축제의 내실을 강화하고 콘텐츠를 확대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는 축제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포천시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트라운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협약식은 포천시청 시장집무실에서 개최됐으며 포천시장을 비롯해 조진원 주식회사 트라운 대표이사, 장승식 키움증권 총괄본부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포천시는 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포천시가 경기 북부 디지털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포천시 청소년재단은 포천종합체육관에서 포천시 청소년재단 전국 청소년 드론 축구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전국 16개 초중학교 드론 축구팀 150여 명의 선수단 및 지도자가 참가해 예선리그와 본선 토너먼트에서 치열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재단 관계자는 미래기술 기반 스포츠가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창의적 도전적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길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경기도는 코레일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 노조 총파업에 대비해 시외 광역 시내버스 증차와 마을버스 막차 시간 연장 등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레일 철도노조는 11일부터,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2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경기도는 비상수송대책본부 상황실을 파업 하루 전인 10일부터 구성해 파업 종료 시까지 24시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비상수송대책본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언론과 경기도 교통정보센터 누리집, 경기버스정보 앱 등을 통해 열차 운행 중단 및 버스 운행 정보 등을 신속하게 도민에게 안내합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도심 지역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33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총 16곳에서 불법 배출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위반 유형은 비산먼지 억제 조치 미희행 6곳, 비산먼지 발생 사업 미신고 1곳, 대기 배출 시설 미신고 4곳, 오염물질 자가 측정 및 가동 개시 미신고 2곳 등입니다. 안양의 한 업체는 학교 인근에서 토목공사를 하면서 살수 작업 등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안산의 도장 건조시설 운영업체는 대기 배출 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제재 수준이 낮아 위반이 반복된다며 관련 법률 강화를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결핵 퇴치기금 마련을 위한 크리스마스 실 특별 성금 2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결핵 환자는 2024년 말 기준 4,073명으로 전국 결핵 환자의 22.7%를 차지하는데요. 김성중 행정 1부지사는 결핵은 여전히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이라며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 도민 건강을 지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크리스마스 실은 인기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활용해 제작됐으며 결핵 퇴치 기금 기부는 크리스마스 실 기부 스토어를 통해 가능합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72년, 하지만 아직까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전사자가 12만 명에 이릅니다. 화천에서는 격전지에서 발굴된 호국 영웅 유해 5구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거행되는데요. 70여 년 만에 돌아온 전사자들을 배웅한 연결식 현장에 전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태극기로 소중히 감싼 상자가 의장단의 두 손에 들렸습니다. 6.25 전쟁 당시 치열한 전투가 펼쳐진 화천 접근산 일대에서 발굴된 호국 영웅의 유해입니다.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수습한 전사자 유해 5구에 대한 합동 연결식이 화천에서 열렸습니다. 연결식에는 발굴 작전에 참가한 장병들과 6.25 참전용사, 보훈단체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해 넋을 기렸습니다. 장병들은 70여 년 만에 조국의 품으로 돌아온 선배 전우에게 국화꽃을 올리며 감사와 존경을 표했습니다. 유해 발굴에 참여하면서 보람찬 마음을 갖고 제가 전우들과 선우님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으로 제 군 생활을 열심히 마치겠습니다. 올해 육군 2군단이 발굴한 유해는 총 8구, 유품은 1만 3천여 점에 달합니다. 전투화부터 물통과 단추 등 당시 참전용사들이 사용했던 유품도 현장에 함께 전시됐습니다. 지난 2000년 처음 유해 발굴을 시작한 이후 2군단은 화천과 철원 일대에서 총 1,500여 구의 유해를 수습했습니다. 마지막 한 분까지도 저희가 꼭 모신다는 다짐으로 끝까지 유해 발굴 팀의 사명과 헌신은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 연결식에서 봉송된 유해 5구는 국방부 감식단의 정밀 DNA 검사를 거쳐 국립현충원에 안치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인천시가 노후한 하수관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29년까지 단계별 보수 등 지속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인천시가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실시한 노후 하수관로 정밀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이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관으로 일부 지역에서는 균열과 치마 등 결함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도심지 집안 치마 싱크홀 예방, 집중호우 침수 위험 저감, 주거지 안전성 확보 등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노후 불량 하수관로 정비 사업은 지난 2022년부터 부평구와 계양구 등 7개 인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최근 열린 응급의료 간담회에서 전국 최초로 개발된 아이맵과 아이넷 시스템을 공개했습니다. 아이맵은 응급환자 이송 과정의 부적정 이송 사례를 분석하고 지리정보와 흐름 분석으로 시각화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또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례를 해결하기 위한 최종 응급 한라인인 아이넷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아이넷은 인천 21개 응급의료기관 센터장들로 구성돼 있으며 기존 이송과 전원 시도가 원활하지 않을 때 신속한 환자 연계를 책임지게 됩니다. 올해 인천 섬지역을 찾은 연안 여객선 이용객이 지난달 말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수치로 올해 처음 시행한 인천 아이 바다 패스가 섬 관광 활성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인천시는 분석했습니다. 인천시가 올해 처음 도입한 아이 바다 패스를 통해 섬을 찾은 이용객은 84만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31% 증가했고 운임이 높아 할인율 적용이 큰 서해 5도의 방문객은 19만 9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66% 증가했습니다. 인천시는 내년에도 동일한 요금 기준으로 사업을 이어갑니다.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각각 11일과 12일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가 비상수송 대책을 가동합니다. 서울시는 교통공사, 코레일, 자치구를 비롯한 유관기관과 함께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연락체계를 이어갑니다. 특히 출퇴근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집중 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해 평소보다 2,500회 이상 노선을 늘릴 예정입니다. 지하철은 출근 시간대 1호선에서 9호선까지 100% 정상 운행되고 퇴근 시간대는 1호선과 3호선, 4호선을 제외한 노선이 정상 운행됩니다. 서울시는 또 두 파업이 동시에 진행되거나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해 161개 노선에 시내버스 예비 차량을 추가 투입하고 퇴근 시간대 일부 지하철 노선에도 열차 5편성을 비상 대기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